아리나 반갑습니다. 네, 와 너무 무대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예, 나이트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밥 먹기 전에 하는 강의예요. 예, 지금 다 배고파갖고 아마 언제 끝나나 하고 계실 건데, 예, 그냥 마음 내려놓고 계세요. 제가 언제 끝낼지 모릅니다. 네. 저의 오늘 강의는 성공 스토리예요. 혹시 저의 강의를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직접 들으셨거나 유튜브. 거의 없으시네요. 한 90%는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했던 그 성공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강의고요. 제 강의는 오늘 눈 오죠? 네, 눈이 오는 이런 날에 듣기에 딱 좋은 되게 우울한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부터가 어떠냐면요. 회색 꿈을 꾸다입니다. 회색 꿈을 꾸다. 네. 제 이름이 본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정답. 네. 제 이름 은실이에요. 그래서 은색실이야, 은색실. 되게 단순하죠? 자, 근데 은색이 우리가 영어로는 실버잖아, 실버.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뭐예요? 그레이, 회색. 네. 회색하면 어때요? 우울하죠. 네. 근데 은색하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같은 색인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자서전을 쓴다면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이 이거예요. 네. 회색 은빛을 꿈꾸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회색 같았던, 하지만 제가 빛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모든 걸 다 까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제 첫 번째 챕터는 소녀예요. 소녀. 저의 유년 시절. 네.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회색빛 유년 시절. 네, 회색빛 유년 시절. 제가 살던 동네는요, 현천동이라는 동네예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이라는. 네. 경기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살기 좋았을 것 같죠. 그래서 저희 동네는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게 뭐냐, 군사 제한 해갖고 이렇게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산과 논이에요. 이렇게. 네. 박보성 사장님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저희 친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시 불악 같다 그랬어요. 원시 불악. 아니 경기도 박보사장님은 화곡동 살아요. 가양대교 하나 15분 거리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다리 하나 차이가요. 정말 도시와 시골을 짓는 정말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버스가 1시간 한 대씩 왔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걸어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혹시 개구리 잡아먹어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라연 사장님, 그래, 나는 저분과 되게 비슷한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동네에서, 정말로 시골에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 엄마는 어때, 되게 예쁘시죠? 키가 167이에요. 저희 아빠는 키가 180, 우리 언니 키가 165, 나는 160.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엄마는 키도 167에 되게 예쁘고 정말 그런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21살에 저희 아빠를 만나고 동네에서 연애를 하다가 저희를 낳고 살게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구구절절 저의 다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나의 유년 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겠죠? 예, 저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이 세 가지 단어에 저의 모든 그냥 그 어린 시절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폭력 가정, 이혼 가정, 가난한 가정.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 나이가 31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1살에 두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것도 아까 같이 그런 시골에서. 네. 정말 열악했죠. 단칸방에서 살았고요. 평생을 저희 엄마 집 없이 살았습니다. 네. 제가 이런 저의 구구절절한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동정이나 연민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였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오로지 시크릿만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네. 부모님도 저희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요, 넷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아빠 사진이 없습니다. 네. 항상 저희 엄마와 저희 언니와의 사진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가족들끼리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내 가족이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박 부장님 아실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 쉬는 날은 집에 있지를 못해요. 애들 데리고 어디든지 가야 돼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 아빠 함께 여행 다니는 사진을 많이 남겨주고 싶어서 그걸 좀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가정에 살았고요. 네, 저의 유년 시절 저희 첫 딸이 큰 딸이 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런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네.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대학을 보내줄 수 없었고 저희 뒷바라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상업고등학교에서 20살에 졸업을 하고 20살에 취업을 해요. 네, 삼양사라는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그때 당시 연봉이 1,500만 원이었어요. 나쁘지 않죠. 연봉 1,500만 원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20살에는. 네. 그런데 약간 회사를 다니면서 학력 때문에 차별을 좀 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좀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성격이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23살에 회사를 때려치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네. 23살에 제가 저희 고등학교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요. 네. 6개월 공부했습니다. 6개월. 네, 6개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네, 대학에 입학을 해요. 서울 한양대의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나름 잘 나가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희망도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가 딱 됐는데 제가 2005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공학번이요. 그럼 4년 딱 다니면 몇 년도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냈나 봐요, 제가. 09년도. 200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다들 시크릿만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건 들어보셨나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IMF 다음에 한국에 왔던 금융위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기였고 당연히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 나왔고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할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가 다 아무도 뽑지 않는 거예요. 그 해만큼은. 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막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당장 취업하길 바라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업 제가 갔던 곳이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 네. 보험회사는 그냥 누구든지 받아줬고 그런데 제가 그 보험회사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자, 제 친구들은 한양대 경영학과 나오고 공대에 나와서 취업을 해요. 대기업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면 초봉이 얼마냐? 정말 잘 받아야 연봉 7천이에요. 7천. 그럼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요. 한 달에 500, 600 벌어요. 엄청난 성공이죠. 그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대요. 저는 1,000만 원이면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네. 저에게 1,000만 원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구나 해서 제 27살에 보험회사에 들어갔고 보험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보험을 팔았죠. 네,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뭐 2,000만 원도 벌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술이 왼수죠. 뭐든지. 네, 한 남자를 만나요. 네. 네, 보험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박보성 사장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엄청난 진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분의 과거가 보여지실 거예요. 네, 지금과 너무 많이 다르고요. 이게 시크릿의 제품력이라는 거를 남자도 확실히 느끼거든요. 저랬던 인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희가 연애했던 시절에. 네, 보이시나요? 네. 저 27살 때, 32살에 딱 봐도 도둑놈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때 연애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어쩌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내 삶을 바꿀 가장 중요한 어떤 타이밍을 잡으라면 저는 아마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냥 나 혼자 살 때와 엄마가 되는 건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는, 이 아이가 딱 뱃속에 생겼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이렇게. 저희 결혼식 사진이에요. 제가 이때 임신 7개월 때 결혼을 했어요. 네.
이렇게 태교 일기라고 있죠? 예, 이거 정말 열심히 썼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하니까 저는 좀 모성애가 없는 줄 알고, 애 보기 싫어 이렇게 돌아다닌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애들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개인적인 취미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 어울려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시크릿을 했고, 지금도 아이들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숨같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요. 이렇게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저는 보험을 하겠다고 전국을 뛰어다녔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가는데, 내가 임신한 지 한 39주째 막달이에요. 배가 이만큼 불렀을 때 스튜어디스가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원래 37주가 넘어가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 안에서 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몇 주 됐냐? 그래서 제가 36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니요? 그래서 제가 쌍둥이라고.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보험을 받으러 울산에 가서 보험 계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 낳고 나와서 첫째는 3개월 만에, 둘째는 50일 만에 저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첫째를 놓고 3개월 동안 산후조리하고 집에서 다 이렇게 케어하다가 출근하는 날 처음으로 제가 진짜 가난한 게 너무 싫더라고요. 가난한 게. 처음으로 저 인간이 너무 미웠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진짜 엄청 울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내 딸과 있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 1살, 2살, 1년, 3년, 4년 제가 케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 더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했고,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한테 어떠한 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이를, 그 진짜 갓난아기를 놓고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의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가족?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고, 당연히 형제가 있고, 당연한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족이라는 말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너무 좋았어요. 내 가족, 나의 가족.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들 가족, 이 4인 가족 합체가 됐죠.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너무 크고 너무 큰 행복을 느끼고 정말 좋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보험을 했었고, 이 보험이란 일이 그때 당시에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다이렉트 보험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동차 보험, 인보험 뭐 해갖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다이렉트 보험이 나오면서 위협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심각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 딸들은 내가 적어도 20살까지는, 30살까지는 이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보험이란 일로 그거 가능할까? 대답은 노였습니다. 절대 할 수 없다. 지금 당장도 어렵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을 제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잡, 쓰리잡을 하기 시작해요. 다양한 일들을 알아봤고요. 우리 박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간호사 조무사가 있어요. 간호조무사.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성형외과 관련된 일도 했었고, 그래서 성형 상담을 이분한테 받으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그런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사람들 소개하고 수수료 받는 일들을 2가지, 3가지를 하면서 둘이서 진짜 이거저거 다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요번 달만 살게 돼요. 요번 달만. 요번 달 양가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애들 양육비 쓰고 우리 영업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요번 달은 먹고 살기만 하지만 다음 달이 걱정이었고, 다음 달이 걱정이었고,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나의 미래, 나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항상 걱정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2014년도 6월 25일, 저는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완벽히 바꾼 날이었기 때문에. 시크릿이 왔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대기 스포너님이 대전에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되게 저를 좀 무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버버버버 거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시크릿이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왜 다 똑같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트워크 제 주변에 아메, 뉴스키, 유사나, 뭐 유니시티, 미에부, 애터미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트워크 얘기를 했고 제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일주일 주급이 9천만 원이래요. 제가 거기에는 네? 뭐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 동안 9천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통장 보여주세요. 그 정말 진짜 웃기게도 통장을 갖고 댕기시더라고요. 인터넷 뱅킹이 아니야. 저 진짜 기억하는 게요. 그죠? 가방에서 주섬주섬 통장, 종이 통장 아시죠? 그 종이 통장을 열더니 9천만 원 찍힌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 돈 벌 수 있어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우팩을 사래요. 와우팩을 사래요. 얼마인데요?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2개 샀어요. 내 거 하나, 박보성 거 하나. 왜냐면 이대기 스포너님이 9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번다니까 나는 2억 벌고 싶어갖고. 정말이요. 저분이 1억? 아니 제가 볼 때는 키도 이렇게 하고 말도 약간 하는데 저분이 한 달에 1억 벌어? 야 그럼 우리는 1억씩 2억 벌자. 그래서 제가 딱 카드를 내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해요. 우리 한 달만 휴가 달라고. 쉬겠다고. 잠깐 이거 못한다고. 네. 그리고 나서 시크릿 하려고 봤더니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는데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우리 시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주말에는 애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미팅을 가야 되는데 주말에는 어린이집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정말 이러고 미팅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사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사진입니다. 네, 이 아기가 8개월 됐을 때요. 8개월. 네. 우리 작은 애 8개월 때 제가 9월 25일생이거든요. 정확히 8개월, 9개월 됐을 때 시크릿 시작을 했고 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저희는 이러고 다니면서 미팅을 했고요. 네, 이런 사진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초창기에 저는 우리 딸들 데리면서 와우 파티, 사업 세미나 미팅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이 때문에 뭐 있으시겠죠. 근데 너무 슬픈 건 내 Y가 핑계가 된다라는 거야. 아이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못한대요. 네. 본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시크릿을 하는데 본업 때문에 못한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 삶에 시크릿의 Y일 수는 있지만 핑계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아기가 어려서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아무도 거기에 동정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안고 다니면서 미팅을 했고요. 놀랍게도 제가 3주 만에 플래티넘, 박보자 3주 만에 루비가 되면서 인생 끝났다. 네. 와 이제 진짜 대박이다 라고 환호성을 지를 즈음에 네, 영업 중지라는 시크릿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네. 이거는 시크릿이 너무 잘 나가니 그때 당시 이대기 스폰이 3개월 만에 크라운이라는 거 어떻게 사장님들이 우리가 크라운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맨날 보니까 제가 걘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크라운은 어떻게 가시는 거냐면 4주 동안 좌우에 각각 800명의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야 돼요. 오토시 회원이 아니고요. 우리 현재로는 구구팩 쓰는 사람이 몇 명? 네, 800명. 근데 우리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크라운 로얄은요, 몇 명? 2,000명.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키 작다고 놀리는 저분이요. 그때 당시에 3개월 만에 크라운이 됐다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200만 원 와우팩을 사는 신규가 좌우에 800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이 난리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약간 견제가 들어와요. 시크릿 뭔가 있는 것 같아. 문제 있는 것 같아. 쟤네 앞으로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한번 조사 한번 해봐. 그러면서 공제조합에서 그래? 알겠어 하고 걸었던 게 영업 중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중지를 걸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됐지만 중요한 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탈퇴. 네. 3주 만에 플래티넘을 갔지만요. 그 일주일을 못 버티고 사람들이 반품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야 200만 원인데 누구는 1억 벌었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근데 야 이거 아니래. 이거 회사 망한대. 회사 철수한대. 그래? 그럼 그만할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세상에 쉬운 건 없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네. 제가 플래티넘에서 마이너스였을 때 우리 스폰서님은 마이너스 몇 명이었겠어요? 마이너스 2,000명. 네. 그때 얼굴을 보면 정말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남들 다 포기하고 탈퇴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 시절에 너무 재밌는 건 우리는 더 강력한 주급 보여드릴게요. 저희 주급이 제가 2014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7월달 한 달 동안 번 게 1,300만 원이에요. 찍힌 거 보시면요. 막 170, 448만 원, 480, 380, 260. 네. 이거 보고 우리가 회사 때려친 거예요.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 버는데 야 인생 끝났다. 근데 영업정지가 딱 오고 사람들 반품 하고 나서 제 받았던 주급 정확히 3개월 후에 제 주급이 얼마냐면요. 네. 19,000원, 9,600원, 63,000원. 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벌었습니다. 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저는 우리 친정엄마 물려받을 돈 한 푼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모님 생활비를 다 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분유값조차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달에 5만 원 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포기해요. 이때 그만둬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시크릿이 아무리 봐도 안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잠깐 힘든 게 맞아. 지금은 그래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제품이 너무 좋고 회사가 확실하고 아이작 회장님이 여전히 건재하고 계셨고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대. 근데 내가 받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했어요. 한 달에 5만 원 벌어가면서 했습니다. 왜? 다시 보험하고 싶지 않아서요. 다시 마감 걱정, 다시 카드값 걱정. 어차피 제가 해봤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해도 어차피 그렇다고 제 인생이 바뀔까요? 갑자기 제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고 돈 걱정하면 살아야 돼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지금을 버티자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회피는 쉽습니다. 포기는 쉬워요. 포기하는 게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다. 포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포기하고 싶다.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톡방 나가시면 돼요. 오토시 끊으시면 돼요. 그럼 시크릿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이런 주급을 받으면서도 그 순간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성공은 그것을 버티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 5만 원 있으면 5만 원 벌면 못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사고 싶은 거 못 사고요. 여행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차라리 낫어요. 평생 돈 걱정을 하면서 평생 미래를 걱정하면서 평생 불안한 미래를 사느니 지금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지금 안 쓰고 지금 아끼는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영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크릿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본업에서든 시크릿 안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거 돼, 안 돼. 그때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셔야 돼.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때 뭘 했냐면요. 네, 부천에 센터를 차리고 저희는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디든 갔어요. 여기는 블록방이고요. 집에서도 미팅했고요. 뭐 와우 파티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서 여기는 피부샵, 우리 오보미 사장님 샵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했고요. 여기는 체육관이요. 태권도 도장 원장님이 하셨는데 이분이 다 끝나면 애들 다 끝나면 10시에 밤 10시. 밤 10시에 10시 반에 사업 설명했어요. 분당에서. 아마 이 자리에 여기 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냥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시크릿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진짜야? 정말 그렇게 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당장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시크릿이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잃을 게 없어요. 제가 시크릿을 포기해도 잃을 게 없죠. 근데 계속해도 잃을 게 없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어차피 평생 쓰는 샴푸린스 화장품 쓰는 거였고 제 시간을 투자했을 뿐이에요. 설사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회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잃을 거라고는 조금의 시간 낭비?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당신이 잃을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대 저렇대? 한번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이럴 게 뭐가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처음부터 와이시크릿, 제품 강의, 하우투, 그리고 많은 리더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찬란한 미래, 장밋빛 미래가 진짜라면, 정말로 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 1억을 버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가능성에 올인했을 뿐입니다. 리스크를 보지 마시고요, 안 된다는 걸 보지 마시고요, 가능성, 그게 저는 단 0.001%였어도 전 했을 거예요. 왜? 이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제가 컨벤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때 저는 루비로 참석해요. 네, 드레스 못 입고 이렇게 루비로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네, 박복성 선생님 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네,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받았던 주급이요, 보시면 300 주에 700, 600, 400. 네,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보험할 때는 그 1,000만 원 이번 달에 벌어요. 다음 달 되면 다시 0이었어요. 근데 시크릿은요, 1,000만 원 버는데요, 다음 달에 1,500을 주고요, 그 다음엔 1,700을 주고요, 그 다음 달 2,000을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모띠 회장님, 아이작 회장님의 형님이시고, 네, 제가 임신해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포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신혼여행이고, 신혼여행. 네, 신혼여행을 포기했어요. 그 100만 원,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동남아 가려면 100만 원이면 가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아까웠어요. 이 돈이면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뭐 해줄 수 있는데, 그 엄마 마음에 신혼여행을 포기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나중에 여유되면 가자.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5년 동안 여행을 못 갔어요. 네. 그런데 시크릿으로 우리 회사가 저희를 어디에 보내줬냐면, 네, 하와이에 보내줬습니다. 하와이에. 네. 하와이부터 모든 저의 그 여행지 룩을 보시면 대부분이 커플 룩이에요. 신혼여행에 한 맺혀갖고 저는, 네, 제가 시크릿을 통해서 신혼여행도 못 가봤던 제가요, 세보니까 15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15개 나라를. 네. 그것도 비즈니스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서. 네. 그런 대우를 받게 해준 게 바로 시크릿이었고, 이제는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크라운 로얄까지 오는 과정을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간절하게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났더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뭔가 대단한 하우투?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거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한 가지, 간절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크라운 로얄이 되고, 아까 우리 박 보장님이 얘기했던 주급 5억 4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고요. 하지만 다시 저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벌었고요. 그 시간을 버티고 왔더니 다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했더니 일주일에 5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중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중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가도 봐봤고 떨어져도 봐봤는데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는요, 위를 보게 돼요. 내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려갈 때는요, 나의 시선이 당연히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포기한 사람.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보면서 여기도 나쁘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야,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야, 벚꽃놀이 가자. 야, 술 한잔 먹자. 야, 캠핑 가자.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그냥 너도 이 아래로 내려와. 너도 그냥 주저앉아. 괜찮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여러분들 옆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라가시는 분이라면 위에 성공자가 계속 얘기해요. 올라오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내려가는데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내가 내려가는 길이어도 내 눈은 항상 위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상까지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잘했던 건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제 주변에 포기한 사람, 실패한 사람,
평범한 사람, 내 인생에서 절대로 성공이라고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성공자, 나보다 성공하신 분, 그분들만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내가 내려가는 길이어도요, 나의 시선을 어떻게든 돌려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보시고 성공하신 분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의 집을 갖게 됐고요. 단칸방, 평생 우리 엄마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못 샀는데 저는 37살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 돈 도움 없이. 저희 와인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 네, 저는 이런 사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넷이 찍은 사진. 이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만큼은 정말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을 찍기까지 저에게는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시겠죠? 그것이 거저 쉽게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간절하게 그것을 얻을수록 여러분들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시크릿을 했던 이유, 성공한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족이 있으실 거고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봤던, 비행기 한 번도 못 탔던 저희 엄마를 코로나 전에요,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모시고 갔어요.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지금 나 먹고 살만하다고, 나 지금 괜찮다고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저희가 진짜 힘들 때 정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벌 때 저희 아이들 다 봐주셨어요. 제가 생활비 한 푼 못 드려도. 그리고 저희가 힘들고 정말 돈이 없을 때요, 저 이모님이요, 현금으로 돈을 가져다 주셨어요. 형준이네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나서 그분에게 당연히 돈은 갚았지만 그 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부모님과 이모님 부부를 네 분을 호주 시드니로 거의 일주일 동안 최고급으로 비즈니스 태워서 여행을 보내드렸고요. 저는 성공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명품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마지막 Y. 할 만큼 다 해보고 쓸 만큼 다 써봤는데도 이게 정말 성공이라면 때로는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39번째 생일날 저에게 선물을 해요. 저에게는 제가 낳은 두 아이가 있고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8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 어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건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셔서 그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세상 아무도 넘겨주지 않지만 오가는 발길에 채이고 밟히지만 내게도 꿈은 있죠, 소망이 있죠, 가슴에 아직 잔능이 없고 이름조차 없지만 나는 믿어요, 세상에 보내지 이유 아무 쓸모도 없이 태어나는 건 없죠. 그래요, 난 소중하죠. 한줌 햇볕도 한 줄 바람도
빛이여 바람이여 나보다 더 아픈 가슴 감쌀 수 있도록 세상 끝까지 찬란하게 반짝이게 따뜻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어요 꽃 피울 수 있어요 이 아픔 지나면 언젠가 그날은 있기에 아직 꿈이 있기에 오늘이 아름답죠 하지만 저는 아직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저희 파트너분들은 배고픕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대가를 하시면서 필드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시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성공을 돕는 것이 저의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크릿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곧 길이 될 것이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토록 소중한 내 삶 오늘은 비록 고달프지만 희망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게 충분히 감사하죠 충분히 네. 저는 이 세미나가 정말 진정한 시크릿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50여 분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멈출 수도 있고 크라운 로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나 어떤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다시 뛸 거고요. 다시 8년 전에 그 간절함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